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고혈압은 정말 흔하면서도 또 아주 심각한 문제죠.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오늘 저랑 같이 혈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실전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. 아니, 왜 유독 투석 환자에게 고혈압이 이렇게 자주 생기는 걸까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혈압 관리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. 자,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? 사실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복합적인데 크게 보면은 이렇습니다. 우리 몸에 수분이 잘 안 빠져나가는 문제, 또 우리가 짜게 먹는 식습관, 그리고 혈관 자체가 딱딱해지는 것,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신경계 반응까지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혈압을 올리는 거죠.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꼭 강조하고 싶어요. 고혈압을 그냥 내버려 두면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무서운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. 실제로 투석 환자분들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이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. 나의 목표 혈압부터 시작해서 체중 관리, 염분 줄이기, 올바른 측정과 약 복용법,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위험 신호까지 마지막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모든 관리의 시작은 목표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니까요. 과연 내 목표 혈압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? 자, 그럼 목표 혈압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.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. 투석실에 와서 재는 투석 전 혈압은 140에 90 아래로,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재는 혈압은 135에 85 아래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숫자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. 혈압이 너무 낮은 것도 위험하거든요. 특히 수축기 혈압이 110 밑으로 자꾸 떨어지면 어지럽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나에게 꼭 맞는 안전한 목표 혈압을 정하셔야 합니다. 이제 혈압 관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,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. 여기서 체중은 곧 우리 몸의 수분량을 의미하죠. 여기서 건체중이라는 단어, 이거 하나는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해요. 쉽게 말해 투석으로 몸 안의 물을 쫙 뺐을 때의 내 몸무게, 이게 바로 모든 체중 관리의 기준점이 되는 내 목표 체중입니다. 그럼 투석 받고 다음 투석 올 때까지 체중이 얼마나 늘어도 괜찮을까요? 딱 정해드릴게요. 내 건체중의 3에서 5%, 이 범위 안에서 조절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. 이게 바로 황금률이에요. 자, 예를 들어볼게요. 훨씬 와 닿으실 거예요. 만약에 내 건체중이 60kg이다. 그러면 다음 투석하러 올 때까지 체중이 최대 3kg 이상 늘지 않도록, 즉 63kg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아니, 그럼 체중을, 그러니까 물을 덜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? 비결은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. 바로 소금입니다. 염분 섭취를 줄여야 갈증이 덜 나고, 그래야 물을 덜 마시게 되니까요. 이게 정말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일단 짠 걸 먹죠. 그럼 당연히 목이 마릅니다.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고, 그럼 체중이 늘어나죠. 결국 그 늘어난 수분 때문에 혈압이 쑥 올라가는 겁니다. 이 고리를 끊으려면 시작점, 바로 싱겁게 먹기부터 잡아야 합니다. 그럼 얼마나 싱겁게 먹어야 할까요? 하루 염분 섭취 목표는 5g 미만입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우리 커피 마실 때 쓰는 작은 티스푼 있죠. 거기에 담기는 소금 양 정도예요. 와, 생각보다 정말 적죠?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한식에 숨어있는 소금들이 많아요. 국이나 찌개 드실 땐 건더기만, 제발 국물은 참아주세요. 젓갈이나 라면, 각종 가공식품은 염분이 정말 많으니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. 자, 이제 큰 틀에서 체중이랑 염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알았으니까요. 매일매일 해야 하는 중요한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? 바로 혈압을 제대로 재고 약을 잘 챙겨 먹는 겁니다. 집에서 혈압 재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. 그냥 아무 때나 재는 게 아니고요. 투석이 없는 날 오전에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뒤에 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 그리고 꼭 혈압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서 병원 가실 때 가져가세요. 의사 선생님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, 이건 정말 약속해 주셔야 해요. 절대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혈압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.
혈압이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약을 안 먹으면 갑자기 혈압이 위험하게 뛸 수 있어요. 투석날 약 먹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의사 선생님 지시를 따라주세요. 자, 이번에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아채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. 이럴 땐 즉시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신호들이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안전을 지키셔야 합니다. 만약 투석을 받는 중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? 망설이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의료진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. 이게 저혈압 신호일 수 있거든요. 절대 참지 마세요. 집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. 혈압을 쟀는데 자꾸 180이 넘게 나오거나 반대로 100 밑으로 뚝뚝 떨어질 때, 또 평소와 다른 극심한 두통이나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연락해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. 자,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가장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이것만은 꼭 잊지 마세요. 혈압 관리를 위한 5가지 핵심 수칙,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투석과 투석 사이 체중 관리. 둘째, 싱겁게 먹는 염분 관리. 셋째, 집에서 꾸준히 혈압 재기. 넷째, 처방받은 약 잘 챙겨 먹기. 그리고 마지막 5째,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알리기. 이 5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, 딱 이거 하나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자 하고 마음먹은 게 있으신가요? 국물 안 마시기, 혈압 기록하기,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. 그 결심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.